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요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네네. 과실 비율이 7대3 나왔습니다. 네네. 7대3 나왔는데 대인은 합의를 봤고요. 네. 이제 대문을 갖다가 제가 미수선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보험회사에서 센터 견적을 갖다가 안 매기고 자기네들 보험 견적 내는 걸 그걸로 해가지고 아, 하더라고요. 자, 그, 말씀드릴게요. 예, 요즘은 예, 예전에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예를 예, 들어서 외제차면 외제차 센터에서 나오는 견적 비용 그대로 미수선 처리가 됐어요. 아니면은 예, 예, 예를 들어서 센터 견적이 500만 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한 80% 선까지 70% 선까지 줬거든요. 예, 예. 근데 요새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네네. 아, 그래요. 약간,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서 보험사에 예, 권고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예. 손해보험협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 보상이 불합리하다. 그럼 더 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결국 소송이잖아요. 예, 그럼 예. 소송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냐를 따져보면 되겠죠.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예, 예. 소송을 해도 더 받지는 못해요. 그렇다면은 그 센터 견적의 미수선 수리비가 전액 다 인정이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절선에서 어차피 그것도 대물처리고 예, 예.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센터 견적이 예를 들어서 500 나왔다. 근데 보험사에서 준다는 금액이 200이다. 그러면은 적정한 금액에서 그냥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상대방에서 제가 피해자인데 미수선을 요구하는데 미수선 처리를 안 해준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뭐 안 해줄 수도 있죠. 피해자가 그래 이야기해도 그 보험회사에서 안 된다 그런 나올 수도 자기들 있다고요? 기준에서 미수선 처리비는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뽑은 금액. 아, 예, 예. 네, 근데 자기들이 뽑은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예. 일반적인 뽑은 금액으로는 보험사에서 네,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는 소송밖에 없는데 소송에서 더 못 받는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좋게 서로가 조율해가 금액을 합의로 좀 더 받는 게 낫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예전에는 이 미수선 수립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나고 예를 들어서 대물 견적이 5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사실 내 아는 사람이 정비 공장하고 있다. 정비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한 100만 원이 고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견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스 나면 전부 다 교체로 해서 견적을 뽑지만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나는 돈으로 받고 이 기스 난 거는 그냥 놔둘란다. 라고 하면은 대물 사고로 인해서 손해는 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교체 비용은 500만 원이 나왔지만 실제로 고치는 데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400만 원은 내가 차익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미수선 수리비인데 예전에는 그 미수선 수리비가 되게 잘 인정이 됐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그게 너무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보험 사기에 너무 많이 활용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돈 필요한 사람들이 일부러 사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 미수선 수리비 요구하는 겁니다. 현금 필요하니까. 차는 일단 부서진 건 부서진 거고 그건 나중에 내가 알아서 고칠게. 난 돈 필요하니까 일부러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강력하게 제지를 했어요. 네, 미수선 수리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서 요즘은 그 부분이 쉽게 해결은 안 됩니다.